동장군의 기세로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요즘, 자연스레 신진대사량까지 낮아지면서 건강한 겨울을 나기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건강 에너지를 증진시키고 쇠해진 기력을 회복시키기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건강 보양식의 대표, 낙지인데요. 낙지 한 마리가 인삼 한 근과 버금간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낙지는 예로부터 스태미너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윤태식의 맛있는 대박. 오늘은 스태미너의 왕 낙지 전문점입니다. 여름에는 이열치열 별미로, 가을 겨울에는 제철 해산물로 사시사철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낙지 요리. 우리나라 최고의 어리왁서인 자산어보에 따르면 낙지를 먹으면 사람의 원기가 돋고 말라 빠진 소에게 낙지 2~3마리를 먹이면 힘이 강해진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양적인 면에서 좋은 점은 철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각종 아미노산에 아주 풍부한 그런 스태미너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겨울 나기가 힘들다면 스태미너의 왕 낙지에게 맡겨라. 먹으면 먹을수록 당기는 특제 낙지 요리들. 여기에 시원새콤한 오이 냉채로 집 나간 겨울 입맛 돌아오게 만드는 낙지 전문점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인심 많고 푸짐한 양, 탱글탱글 신선한 재료, 변함없는 맛과 정성이 최고의 인기 비결이라는 인심 가득한 오희엄 대표, 그를 만나봤습니다. 매콤한 소스 향이 침샘을 가득하는 이곳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오 대표의 낙지 가맹점. 손님들 모두가 연신 입바람을 불고 땀을 닦아가며 먹고 있는 이것은 바로 낙지볶음인데요. 씹는 맛이 일품인 산낙지, 답답한 속 뻥 뚫어주는 연포탕, 식사 중 절대 빠질 수 없는 별미 낙지전까지 모든 메뉴가 이곳의 인기 메뉴입니다. 네, 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오는 것 같은데요. 이 맛은 어떠세요? 좀 매운데 매워서 되게 먹기 힘들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매워도 되게 맛있는 맛이라서 맛있게 매워서. 매장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년.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서울에서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벌써 20군데. 수많은 낙지 전문점들과는 다른 이곳 낙지만의 특별한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죽어있는 낙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낙지를 갖다가 급냉을 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산 낙지라고 하더라도 최상급 낙지만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만 중국산이라고 모두 나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낙지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시장에 소비되는 낙지의 약 70% 정도가 중국에서 옵니다. 그 낙지볶음에 쓰는 용도로서는 낙지가 좀 한 마리당 300g에서 500g 돼야 되는데 국내에서 나는 낙지로서는 그 수요를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제품을 쓰고 있는데 중국 분들은 그 낙지를 거의 안 먹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좀 먹는 추세죠. 이곳 낙지만의 탱글탱글하고 부드러운 맛은 손님들도 인정할 정도. 그리고 쉴 새 없는 입바람 유발, 온몸에 땅구멍 풀 오픈시키는 매운 소스 맛 역시 먹으면 먹을수록 당기는 마약 같은 중독성을 자랑합니다. 소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약 한 6개월 정도 시간은 걸렸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 몇 톤 정도의 분량을 버렸어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맛을 찾아냈는데 지금 만들어낸 소스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주 제일 손님들 입맛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2005년부터 내가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뭐 TV에 나오는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공항에다가 차를 파킹시켜 놓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많은 음식들을 접해봤습니다. 6개월간 연구 개발하며 버린 소스만 1톤 트럭 3-4대 양이라는 오희엄 대표. 그리고 음식은 역시 씹어야 제맛이라고 채소 역시 특별한 조리 방법으로 아삭아삭 씹는 맛을 살렸습니다. 야채를 살짝 덜 익히는 거죠. 아삭한 맛을 내기 위해서, 입안에 식감을 주기 위해서 손님들이 드셨을 적에. 어차피 뜨겁게 팬에 달군 음식이기 때문에 약간 덜 익혀도 나가면서 또 살짝 또 익습니다. 야채가 완전히 익은 것보다는 살짝 덜 익힌 게 손님들이 입맛에 맞을 것 같다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쓴 거죠. 그리고 이곳만의 마지막 인기 비결. 모든 손님들이 입모아 칭찬하는 것, 볶음 요리에서 느껴지는 불맛입니다. 불맛이라기보다는 이제 숯향기 맛을 내기 위해서 불 조절을 아주 세게 하는 거죠. 조리할 적에. 그래서 그 불이 음식 안으로, 조리하는 팬 안으로 들어와서 약간 숯듯한 그런 맛을 내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뭐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목초액이라는 것도 쓰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팬에, 뜨거운 팬에 달구어서 불로서만 그런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칠맛 나는 이곳만의 불맛 조리법은 탑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대한민국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오희엄 대표의 낙지 요리. 그가 수많은 아이템 중 낙지를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횟집은 프랜차이즈 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낙지집이 좀 아주 맛있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아주 낙지를 맛있게 하더라고요. 정말 부드럽고, 이게 살아있는 낙지도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을까. 매운맛을 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사실은 더 좋아하십니다. 약 한 70%가 여성 고객들이죠. 낙지의 가공에서부터 특제 소스까지 6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해낸 오희엄 대표.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요리를 잘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겸상을 못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음식을 한다는 것 자체, 남자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집안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요리하는 게 좀 즐겁고 다른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내가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걸로 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아주 조금은 이런 쪽에 좀 소질이 좀 있지 않나. 대장눈과 같은 타고난 절대 미각으로 자신만의 낙지 브랜드를 개발해낸 오희엄 대표. 오 대표의 낙지는 나라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소상공인진흥원 심사위원들이 상품의 퀄리티를 높게 평가한 것인데요. 덕분에 국가로부터 광고료를 지원받는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저희 통큰낙지한테 이번에 좀 기회를 주셔가지고 프랜차이즈 전문적으로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그 구축 체계를 전국에 뭐 한 20업체 뽑는데 저희 통큰낙지도 참여가 돼서 아무튼 뭐 좋은 이런 또 구축 체계도 기반도 마련했고 한 점에 대해서 중소기업 진흥원에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고 특별한 맛으로 대한민국의 입맛과 전문 심사위원단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오이엄 대표의 낙지 요리.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최대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재료만큼은 제일 좋은 걸로 써야 되고요. 양도 가격에 비해서 좀 더 많다라는 느낌을 좀 들게 해야지. 요즘은 손님들께서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뭐 양을 줄인다든가 또는 재료를 저렴한 걸 쓴다든가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끼지 않고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오이엄 대표의 초심.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집스러울 만큼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맛, 넉넉한 양으로 손님을 대접하려는 오이엄 대표의 따뜻한 인심. 외식업 CEO로서 꼭 가져야 할 자세인데요.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외식업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IMF 때 명퇴를 하게 됐어요. 고위 직책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하던 그가 명예퇴직을 하고 처음 눈을 돌리게 된 건 사업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에게 삼겹살집을 차려주고자 했던 것이 사업의 시작이었는데요. 삼겹살집을 제 친구가 오픈했는데 아주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시는 분이 그러지 말고 뭐 횟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정말 이거는 아주 뭐 간편하고 손님들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작은 평수에. 그렇게 지인의 권유로 횟집을 차리게 된 오 대표. 첫 사업 아이템은 순조로웠습니다. 근데 오픈했는데 이게 정말 작은 40평짜리 가게에다가 테이블 한 13개 놓고 오픈했는데 일 매출이 그 당시 2001년도인데 하루에 한 300만 원 넘게 파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재밌다 이거. 그래서 이제 횟집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횟집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며 외식업에 큰 매력을 느낀 오이엄 대표. 매장의 개수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횟집을 직영점을 한 5개 정도까지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손해를 좀 보게 됐죠. 일본에 이제 쓰나미가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안 되는 추세가 돼서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꿋꿋이 이겨낸 오이엄 대표. 그는 항상 위기에 강했습니다. 그 매장 앞에 이제 저희 매장이 잘 되니까 대형 횟집이 오픈했어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죠. 대형 횟집이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이제 오픈했으니까. 그래서 한 3개월간을 산오징어를 갖다가 무료로 줬습니다. 손님들께. 그 집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그냥 밑반찬이라든지 주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오징어가 상당히 붐이었었고 또 고객들이 강원도에서나 가서 드셔보실 수 있는 거를 서울에서 드시기는 그 당시에 좀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오이엄 대표. 하지만 그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권리금을 6억 정도를 주고 들어갔어요. 홍대에다가. 홍대 특성상 금요일, 토요일은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근데 나머지 평일에는 젊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횟집하고는 마저 떨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충정로 매장에 횟집을 오픈하려고 이제 매장을 얻어가지고 인테리어를 약 한 80% 정도 했어요. 나중에 아파트 자치회에서 나와서 매장 앞에 수족관을 설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손해를 많이 보고 오픈도 못하고 나온 거죠. 배포 좋게 대형 횟집을 내려 했지만 실패하자 회하고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느낀 오 대표. 결국 3개월의 시간을 다시 들여 그 자리에 다른 업종을 재오픈하지만 큰 꿈을 안고 양대창집을 오픈했습니다. 오픈했는데 12월에 오픈했는데 12월 말일 한 11월 말쯤에서 구제역이 왔어요. 운명의 장난처럼 구제역이 터지며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극히 드물었고 적자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한 인테리어도 약 10억 정도가 들어갔었고 이것저것 해서 투자 비용이 엄청 힘들었었죠. 손해를 피하려다 되려 큰 손해를 보고 말았던 오희엄 대표. 모든 걸 놓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일식집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식을 하자마자 일본에 쓰나미가 왔어요. 원전 사고가. 하자마자 바로 그 달에. 그러니까 손님들이 아예 없습니다. 갑작스레 나락으로 떨어지면 대부분 좌절을 하지만 오희엄 대표는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힘을 쏟았는데요. 바로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낙지 요리였습니다. 땀은 그를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희엄 대표의 낙지 전문점은 오픈 초부터 줄 서는 식당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가맹점 문의가 속출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이제 문외한이다 보니까 제가 지식도 없이 혼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아웃소싱을 줬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직접 가맹점 사업에 뛰어든 오 대표. 그러나 지나치게 까다로울 만큼 가맹점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3년인 올해만 해도 한 10개 점포 넘게 매장 가맹 계약을 하자고 한 걸 제가 안 했습니다. 골목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너무 유흥주점 그런 쪽에 위치해 있다든지 그런 상권이라서 저보다도 그 점주님들이 나중에 더 실망할 거 생각해서 한 두세 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결국 이제 내드리지 않았죠. 눈앞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모든 걸 걸고 사업을 시작할 점주들의 입장에서 상권 분석은 물론 점주의 인격 등을 심사숙고하고 나서야 어렵게 가맹점을 내준다는 오 대표. 저도 장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그분들이 있는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장사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 어렵게 마련한 자금을 갖다가 내가 가맹 비용 받기 위해서 되지 않을 때다가 투자하는 걸 갖다가 정말 저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누구보다 걱정이 많은 오희엄 대표. 그만큼 가맹점 관리에 힘을 쓰고 있다는데요. 네, 조리교육을 저희 이제 매장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저희 이제 전문적인 조리교육하는 직원들이 2명 또는 3명 정도가 나가서 교육을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교육을.
그리고 오픈하고 나서도 약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상주하면서 체계를 잡아드리고 있죠. 직원들과 함께 각자 하루에 한 곳씩은 꼭 체크한다는 오희엄 대표. 그가 찾은 곳은 오픈한 지 한 달 된 정릉점이었는데요. 테이블 가득 채운 손님으로 발 디딜 틈 없는 가게 안. 대기는 기본입니다. 저희 하루에 대략 600에서 700분 정도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매출도 많이 오르고 예,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점주의 기쁨은 곧 그의 기쁨. 정릉점의 고매출 행진의 기분 좋은 모습인데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손님 행렬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오희엄 대표. 정릉점 점주는 왜 많은 브랜드들 중 오 대표의 브랜드를 선택했을까요?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육류보다는 조개와 이제 낙지 같은 해산물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 대표는 모든 가맹점이 정릉점처럼 활기를 띠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가 마침 이 자리를 빌어 가맹점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맹점주님들이 원칙만 지키시면 될 거예요. 원칙. 좋은 재료 쓰시고 양 줄이지 마시고 그러시면 그 손님들 다시 돌아옵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 설계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가맹점 문의를 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데요. 오희엄 대표, 그 길을 걸어온 인생 선배로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요식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서 다 열심히 해요. 다른 분들도. 죽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을 각오로 사업에 임하라는 오희엄 대표. 그러나 자신은 인터뷰 내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흉내는 결코 털어놓지 않았는데요. 이는 외식업자들에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당연하다 여기는 마음, 몸에 배인 부지런함, 푸짐한 인정으로 손님을 대접하겠다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건 아닐까요?